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셌어요. 한 3%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고가 대비 저가 폭은 한 7% 정도 나왔다. 그쵸? 변동성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한 7% 정도의 고가 변동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내적인 내용들 때문에 이래서 무언가 주가 하락이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내용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시장이 떨어져서다. 그럼 시장이 떨어진 이유가 있겠죠. 미증시 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산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럼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미국. 중간에 뭐가 있어요? 한국 시장. 맨 아래 뭐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종목군들. 이런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찍어 누르잖아요. 그러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하락 구간에 어느 정도까지 가격대를 버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버티는 종목군들은 다시 갑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들 있죠. 중간 보세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하나오션이 올해 1월달, 2월달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증시 30% 빠졌거든요. 정확히 한 28% 정도가 나올 겁니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26% 빠졌네요. 고가 대비 저가 폭이 26% 하락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면 한국 시장도 빠졌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 시장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하는 이 구간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저가를 살짝 이탈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도 빠졌으니까 한국 시장도 빠졌겠죠. 이때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가 이탈을 했는지 보세요. 3월과 4월 이런다고요. 저가 이탈 안 했죠. 그렇죠? 올해 1월 달에 저가는 가격대 대략 이렇게 보면 17,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관세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격화되고 이랬을 때 어때요? 2만 원을 거의 수렴하는 정도에서 끝났다고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회복을 하겠죠. 왜? 시장이 여기서 더 빠졌으면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상황이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채권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달러 가치에 대한, 즉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까지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액션이 있었죠. 관세 유예한다. 90일. 그리고 이게 연장되고 연장돼서 나온 결과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데 경주 에이펙이 있습니다. 그때 시진핑을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앞으로 빠르면 1주, 늦어도 한 2주 정도까지는 결과적으로 관세 관련된 내용은 해결이 됩니다. 왜? 미국도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였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한번 봤잖아요. 3월과 4월 달에. 미국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게 달러 패권이라고요. 달러 패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가요. 이건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는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들에 선반영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반영된다고. 자, 내용 한번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이펙까지 2주 남았다 그랬죠. 그리고 에이펙을 겨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멘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AI 관련된 투자를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안 되죠. 그쵸? 그래, 중국에서 히토류 제한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났어. 무언가 또 규제를 걸기 시작을 해. 이 싸움이 최장 2주까지 간다는 겁니다. 2주 이상 갔을 때를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때 미국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뭐예요? 달러 패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더 해보자면 지금 환율 굉장히 높아요. 1435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환율이 1435원이라는 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그만큼 올라왔다는 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한국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그냥 공식처럼 이해를 하세요. 환율이 무한정 올라가. 그러면 달러가 무한정 올라가. 환율은 교환 비율이잖아요. 원화 시세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잘 들으세요.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는 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미국도 지금 빅테크들은 수출을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완만한 가격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3월과 4월 달에 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환율은 결과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유지되는 그 평균치가 그냥 10이라고 쳐볼게요. 지금은 11, 12, 13, 14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 시장은 상승 기간 측면에서 더 길어질 수 있다고요. 물론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는 이 과정에서 시장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많이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4월, 5월, 6월 달 상승할 때도 음봉 하나 없이 양봉만 쭉 뛰어갖고 상승했나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완만한 정도의 움직임, 완만한 조정 구간은 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펀더멘탈이 훼손될 수 있는, 즉 미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미래 가치는 뭐예요? AI에 대한 투자가 훼손될 수 있는, 이걸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안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AI는 패권 전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더라도 충분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엔비디아의 주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잘 돼야,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나스닥도 좋고 한국 시장도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왜? 엔비디아의 GPU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장기간 보더라도 엔비디아 주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보세요, 내용. 23년도부터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가. 그쵸? 상승폭이 이렇게 크다고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 단위의 상승 구간이 있으면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가죠. 실적 확인 과정이 있을 때마다 조정을 이렇게 줍니다. 그쵸? 엔비디아 실적은 마진율만 70%가 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끝내주게 좋은데도 구간별로 조정 구간이 있다고요. 그쵸?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훼손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두산에너빌리티 있죠. 이것조차도 미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구간에서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엔비디아를 비교해 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구간별로 조정이 있는 게 이격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구간별로 실적이 나온 구간입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한국 시장을 기준해서 본다면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 되게 좋아 보이죠? 40만 원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때요? 24년도 7월 달, 24년 7월 달 주가 25만 원 찍고 주가가 쭉 빠져서 15만 원을 이탈하는 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달 정도 횡보하는 구간을 거치고 지금의 40만 원대를 만들어 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의 실적이 어땠느냐?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하이닉스의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어요. 반대로 23년도의 실적은 안 좋았었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00% 올랐고, 이때는 실적이 좋았는데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 때문이라고요. 하이닉스도 이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단기간에 상승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을 받은 건데, 그 이격 조정조차도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시장에 대한 악재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장에 대한 악재는 2주짜리다. 2주 이상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AI와 관련된 투자를 철회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 AI는 패권 전쟁이니까. 그럼 AI에 대한 투자 플러스 발전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려면 앞으로 한참 걸립니다. 원전이 뭐 6개월, 1년이면 지어지나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과연 미국과 중국과의 이 싸움은 언제 끝나는 거냐?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 이야기를 드린 내용처럼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내용은 있죠. 미래 가치가 좋아질 때까지 올라간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팔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낀 거다. 근데 그 시장에 대한 노이즈는 중국과 미국 간의 자존심 싸움이지 둘 다 극단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환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AI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기다렸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까지 기다리세요. 혹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온다, 보유하는 것만 가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보유하고 있는 물량 팔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매매하는 이 구간들을 모두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보세요. 이쪽 구간 여기서 매집한 거 3개월 동안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시세 2달 나왔어요. 그런 결과 어때요? 180% 수익 구간 나오죠.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반등하는 족족 매수관을 잡았고 급등했습니다. 여기 매수하는 이 구간도 거의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결과 어때요?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 구간 한번 보자고요.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한 번도 안 쉬고 양봉만 계속 나왔나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이번 시세에서 결과 안 나왔죠. 근데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오션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상승세 연초에 50%대 그리고 매수 매도 또 나오잖아요. 안 빠지니까. 이 얘기를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안 갈 때 있죠. 7, 8, 9월달 이 횡보하면서 제가 매수할 때 계속 사야 된다 계속 그랬다고요. 단 반등 확인할 때 사라고. 그쵸?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매도한 결과 어때요? 33% 언제? 8월 달에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주식시장은 가격을 지켰을 때 올라간다. 하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시세의 끝이다. 한국 시장은. 왜?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미국은 산업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더 갑니다.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내면. 왜? 앞서서 끌고 가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딸려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 정말 엄청난 시세가 나올 거고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곧 옵니다. 이번 시장 조정 구간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만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오늘 장 끝나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오후 7시에 보시면 쭉 보면 미증시도 우려하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시하면 된다. 우려하는 건 뭐겠어요? 비싸.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어요. 2만 원 이하의 주가에서 즉 10조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지금 뭐 7만 원, 뭐 8만 원 근접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 동안 그냥 2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갖다 칩시다. 4배 올랐어요. 근데 4배만큼 실적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 비싸진 거잖아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비싼 주식이라고요. 미국 시장 항상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무 비싸다. 펀더멘탈 너무 비싸다. 거품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무시하고 더 갑니다. 왜? 미래 가치가 계속 좋아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첫 번째 발도 안 밟았습니다. 오늘 가스터빈을 미국에 수출한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세요.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원전을 짓기 시작해야 됩니다. 많이 남았어요. 시세가 그만큼 많이 남았다는 거고 그 부분 안에서 그쵸 그 과정을 보내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동안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처럼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면 된다. 하지만 반등을 확인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주도주만 매매하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과 함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제가 보여드렸었던 요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 됩니다. 뭐 하나오션도 보셨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셨으니까 다른 거 몇 가지만 보고 가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이런 것들 알테오젠 보시면 제가 여기 이 구간 가격을 지켰을 때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자고요. 매매 쭉 내려서 보면 30%대 두 자릿수 수익 구간 계속 터집니다. 24년도에요. 25년도가 되어서도 어때요? 30%대 수익 또 내죠. 25년 7월 달에 가격을 지켰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가격을 지키니까 어떻게 갑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가격 지키고 급등 수익은 180% 가격 지키고 또 급등 이미 40%대 수익 구간 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아요. 그럼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어지는 구간이 나오는 거지
팔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에 대한 이유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의 무언가 좀 설전이 계속 오가겠죠. 중국과의.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오갈 때 시장은 약간의 출렁임이 있는 건데 그걸 활용하는 구간이 지금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주도주를 노려야 된다. 주도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네이버 그룹주.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했을 때 100% 이상의 수익만 낼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런 최소한의 기간 조정이라도 줍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구간에 무조건 가격 확인하자.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미국 시장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 AI 관련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만큼 미국 시장이 좋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유가 있어서예요. 이쪽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급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일 유예하자. 지금은 여유가 있는 거고 그만큼 상황이 좋은 겁니다.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소통방에서 어떻게 가격을 봐야 되는지 와서 보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